정말 딱 한 사람의 딱 한마디 발언이 이 거대한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지정학적 공포가 그야말로 극에 달했던 시장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줬는지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시장이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면서 엄청난 공포에 떨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이 무려 7% 넘게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그 공포에 질려있던 시장이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엄청난 반전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숫자를 먼저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건의 진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국내 야간 선물이 무려 7.19%나 뛰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 모든 일의 시작점, 진짜 원인은 바로 저기 WTI 원유 가결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풀릴 거라는 기대감 하나에 유가가 마이너스 6.4%나 폭락한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리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불어넣은 거죠. 다만 저기 환율 보이시죠? 1,485원, 여전히 높아서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갑작스러운 급등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시장이 돌아가는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모든 걸 바꿔버린 방아쇠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전쟁은 사실상 끝났다. 이 말 한마디가 시장을 지배하던 그 짙은 공포를 순식간에 환호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전쟁 끝났다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시장을 7%나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좀 비정상적이잖아요. 그 비밀을 풀려면 바로 이 쇼커버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돈을 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손해를 줄이려고 허둥지둥 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마치 불난 극장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려드는 것과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급하게 사들이는 바람에 오히려 주가가 폭등해버리는 현상이죠. 자,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전쟁 날 것 같은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시장은 폭락할 거야라고 베팅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게 바로 숏 포지션이죠. 둘째, 트럼프가 전쟁 끝 한마디를 던집니다. 공포의 가장 큰 원인이 싹 사라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셋째,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은 이제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손실을 막으려면 무조건 주식을 다시 사야만 해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들이는 이 매수세가 바로 그 7% 폭등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말하는 트럼프 풋의 귀환입니다. 시장이 위험에 빠지면 트럼프가 어떻게든 구해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시장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작용한 거죠. 자,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이 상황이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똑같은 현상을 봐도요. 길게 보고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랑 단기 변동성을 노리는 파생상품 트레이더는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그룹에게 지금 시장은 전혀 다른 기회와 리스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였죠.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같은 AI, 반도체 주도주들이 다시 힘을 받을 거고요. 코스닥의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으로도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좋았던 조방원, 즉 조선, 방산, 원전은 주가가 좀 눌릴 때마다 사모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반면에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은 이제 이 미친 변동성이 좀 잠잠해질 거라는데 베팅하면서 수익을 낼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리스크도 당연히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에게는 1,485원이나 되는 저 높은 환율이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여기서 더 오르면 외국인들이 돈을 뺄 수 있거든요. 파생 트레이더들은 유가가 119달러에서 84달러로 수직 낙하했던 것처럼 이런 급격한 변동성 때문에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감마 리스크를 조심해야 하고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널리스트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게임 플랜 3가지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바벨 전략을 쓰고 그리고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계속 체크하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아직은 가자 하면서 전 재산을 다 넣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현금, 즉 실탄을 30% 정도는 꼭 남겨둬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바벨 전략인데요. 되게 재밌는 개념이에요. 헬스장에 있는 역기 아시죠? 양쪽 끝에 무거운 원판을 달잖아요. 그것처럼 포트폴리오 한쪽에는 AI나 반도체처럼 공격적으로 성장할 종목을, 다른 한쪽에는 조, 방, 원처럼 아주 튼튼하고 안정적인 산업을 함께 담아서 균형을 맞추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뭘 계속 지켜봐야 하느냐?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트럼프 말이 진짜 현실이 되는지, 즉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로 완전히 열리는지 봐야 하고요. 둘째, 이번 주에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정말 유가 하락 덕분에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되어야 이번 랠리가 진짜라고 믿을 수 있겠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7% 급등은 안심이 아닌 안도입니다. 분할 매수의 미학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모든 위험이 사라졌다는 안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안도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흥분해서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천천히 나눠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공포는 거쳤습니다. 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정말 그 공포를 만들었던 근본적인 리스크까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